예, 오늘도 연합인포매스 선임기자 선재규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봐야 될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좀 제가 간략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스관 얘기가 이제 계속 누가 이쪽에서 했다 이쪽에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서방 국가들 간에 그리고 러시아 간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가 많습니다. 네, 계속 뭐 서로 저쪽에서 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네, 그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 이게 이제 국제 뉴스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 통신인데 여기가 아주 작심을 하고 추적을 한 모양입니다. 그 프라이트 트레이더 24라는 데이터를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9월 초부터 미국 해군 시코르스키 헬리콥터가 그 사고 해역 주변에 정기적으로 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미국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논평을 좀 해달라 하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스페큘레이트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그 사고 해역의 그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그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우리가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대답을 조금 좀 돌려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푸틴도 지금 계속 러시아 외무부도 그렇고 그 뭐 미국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우전 뭐 아직까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그 보도가 나와서 지금 그 유럽연합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조사 쪽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그 어제 환경오염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있던 가스들이 많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이면은 그 노르트스트롬 1에 있는 그 가스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운영사 얘기고요. 참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뭐 코멘트 할 만한 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믿을 수 없다 그 얘기 외에는 네. 뭐 네. 할 말씀이 없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파이프 관련 뉴스는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이만함 특파원이 이제 전해준 뉴스 중에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독일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해서 지금 뭐 25년 사이 뭐 최고 수준으로 인플레가 지금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 상황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 3개월 한시적으로 무슨 유류세 인하하고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진이 되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많이 뛰었는데 오늘 새벽 뉴스를 보면요. 숄츠 독일 총리가 또 하나 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280조 원, 2천억 유로 정도가 투입되는 이른바 디펜시브 쉴드 계획, 그러니까 경제 방패, 뭐 경제 우산 이런 프로젝트를 내놓은 걸로 이렇게 오늘 새벽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독일 가게하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 봄까지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그 유류세 그 면제 그 기간도 연장을 하고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독일도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그 독일의 그 가스 공급 업체들이 지금 뭐 부도 위기에 몰려서 그 가게 쪽에다 어쩔 수 없이 그 부과하려던 그런 거를 포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게들도 워낙 힘드니까요. 네. 이런 생인데 지금 뭐 독일이 자우전 숄츠 총리가 지금 뭐 그 경제를 살리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전에 분위기는 유럽도 그냥 그 유가 오르면 가스비 오르면 그 개인들이 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역시 중앙은행이 뭐 계속해서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니까 사실은 네.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자율을 올려야 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네. 좀 특히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시간이 맞는 것 같는데 독일이 그래도 제일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좀 가시네요. 다우존스가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니까 지금 예. 독일이 인플레가 10%가 그렇죠. 나왔죠. 네네. 뭐 70년 만에 가장 높다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올 겨울에 인플레가 12%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네.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네. 오늘 새벽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독일 인플레이션이 12%이 정도면은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거를 겪은 적이 독일이 있었나 싶네요. 네, 이제 뭐 다 엄청 높은 거죠. 예. 네, 다 엄청 높은 거고요. 그 우리 유가 얘기를 좀 다시 하면은요. 그 유가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이제 10월분 네. 그때 하루 10만 배럴 증산을 기대했는데 감산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 맞습니다. 뭐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예, 예.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제 다음 달 5일에 오펙 플러스 정례 회동이 열리는데 그거 앞두고 지금 외신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감산은 뭐 거의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문제는 폭인데 물론 오펙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는데 지금 뭐 이름은 밝히지 말라 하면서 오펙 그 대표들 몇 사람이 블룸버그에 지금 규모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얘기 못하겠다 하는데 지금 월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루 한 50만 배럴 심지어는 뭐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100만 배럴 정도 감축까지도 검토할 가능성이 네, 있는 네.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또 블룸버그가 그 보도를 했는데요. 백악관 중동 조정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지난주에 조용히 제다를 가서 그 총리가 됐죠, 이 사람이. 그 왕세자 네네. 만난 걸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왕세자가 그 직전에 푸틴하고 전화 통화해서 네. 오펙 플러스 공조 강화합시다 했는데 미국이 가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수 이틀 동안 좀 올랐다가 오늘 새벽에 또 조금 더 보합세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한 81불 정도 되고요. 네. 우리 다른 얘기인데 우리 저번에 그 미국 전략 비축류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산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가 근데- 그 소문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긴 근데 했습니다만. 예.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한 2, 3일. 그러니까요.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합리적 의심이 예. 생기는 네. 좀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유가 얘기, 인플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결국 그 이제 귀결점이 이거를 타개를 하려면 아니면 어좀 상황이 좀 뭔가 반전이 되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을 앞으로 또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고요.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재고를 줬는데 이게 조금 이제는 새로 무기를 생산해서 주는 쪽으로 조금 공급 시스템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그저께 기자들한테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은 재고 무기를 줬지만 이제는 새로 만드는 무기를 공급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그 관심이 되는 게 그거죠.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게 이제 하이마스라는 건데 그동안에도 이걸 줬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갖고선 그 우크라이나 군이 아주 전세를 뒤집었다는 네. 이른바 게임 체인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젤렌스키가 좀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미국에서 조금 주춤했는데 그동안에 미군도 이걸 다 주게 되면 이제 미군 자체도 공백이 생기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새로 주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는 뭐 한 최장 한 2년이 걸릴 거라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뉴욕타임스 분석은 우크라이나전이 정치 없이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무기 공급 체계도 바꾸고 방산 시스템도 여기 맞춰가는 거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참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진짜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이런 무기, 그러니까 신무기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거는 이제 전쟁을 단기간에 저희가 좀 근시일 내에 끝내겠다는 의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질 거를 대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건가요? 푸틴이 그 오늘 뭐 그 주민투표 결과 뭐 해서 승인한다고 지금 네. 러시아 의회 승인 절차도 앞서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막 하는 상황인데 또 미국은 그런 미묘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무기 주는 시스템 자체를 아주 장기전에 대비하는 쪽으로 가니까 말이죠. 참 걱정스러운데 그 이런 가운데 그 저 핵 위협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무슨 요드를 뭐 구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하는데 지금
서방에서는 뭐 푸틴이 저렇게 핵 위협을 해도 과연 그게 허풍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그렇게 허풍으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 좀 심각하게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르켈한테는 이제 콜 독일 전 총리가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정치적인 네. 스승인데 콜 무슨 기념재단 출범식 연설에서 만약 지금 콜 총리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뭔가 좀 지금 들어보면 참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문제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아쉽다 했는데 네. 그리고 메르켈 지금 그런 거 푸틴의 그런 말하는 거를 결국 허풍으로만 보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임 시절에는 푸틴이랑 이제 관계가 꽤 괜찮은 편이었었죠. 중국하고도 계속 예,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는데 근데 어제 김 대표님이 너무 어두운 소식이 많아서 네. 좀 뭐라도 좀 밝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제 좀 글쎄 이걸 뭐 좋다고 할지 예. 어떨지 뭐 기싸움으로 할지 예. 모르지만 러시아 그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예.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서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그 네. 뉴스타트 있죠. 네, 그게 네.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서로 간의 접촉이 중단이 됐는데 그거를 대화를 그것도 대면 대화를 네. 재개하는 거를 우리가 이 대변인 얘기는 검토하고 있고 물론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핵 통제를 이행하는 방안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좀 조금 밝은 얘기를 네. 했습니다. 밝은 얘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쪽 얘기 좀 하면 금융시장에도 지금 밝은 뉴스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인데 네. 금융시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주식 빠지고 채권 빠지고 또 대부분의 환율이 약세가 되고 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부들하고 좀 소통해서 금융시장 전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좀 금융시장 너무 빠지고 인플레이션 높고 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그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어제 전했는데 바이든 네. 대통령이 그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다음 노동장관, 그다음에 네. 이제 백악관 경제팀 이런 데다 대해서 세계 경제하고 에너지 이런 상황을 즉각 잘 파악하고 소통해서 네. 그걸 나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잘해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빨리 개최해가지고 미국이 어떤 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네. 같은데 또 뭐 덤태기 씌우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뭐냐면 하도 요새 바이든이 그냥 워낙 하루가 다르게 뭔가를 예, 내놓으니까 예. 그런데 일단 좌우지간 그런 건데 백악관 대변인은 뭐 지금 또 여기 대해서 또 약간 좀 그 바이든 찬사 같은 걸 또 불렀습니다. 네. 경제팀들이 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나빠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하셔서 그래도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했다. 아이고, 뭐 이런 중간 얘기를 선거 하는데요. 생각이 또 납니다. 지울 수 없죠. 네, 머릿속에서. 그리고 어젠가요 IMF가 이례적으로 영국에 대해서 그 그렇죠. 감세 정책, 재정 정책 재고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이걸 블룸버그가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IMF는 지금 미국 지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 슬그머니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돌려쳤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새벽에도 또 나왔는데 트러스 영국 총리는 절대로 후퇴 못한다. 아주 뭐 확고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영향을 받겠죠. 글쎄 근데 뭐 그래서 그 중앙은행들이 다 공조하잖아요. 이자를 올리는 거. 예. 그렇죠. 그게 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니까 사실은 뭐 그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그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정치권하고 가까우니까 정부가 좀 부작용은 좀 막아보는 쪽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분명히 그거를 자기들 내각에서도 그런 걸 논의를 하고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가는 그 이면이 뭘까? 네. 그러게요. 미국하고의 네. 뭔가 참 묘한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은 굉장히 진퇴양난이죠. 예, 인플레도 높은데 그렇다고 또 이제 성장률도 너무 떨어지고. 예.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저희 유튜브 시청자 채팅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인플레가 2자리가 넘는 나라가 QE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양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예. 사실은 질적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독일에서 하듯이 그렇죠. 네. 뭐 뭔가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국민 삶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정부가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 네. 저는 이거는 오랜만에 듣는
좋은 뉴스다. 그런데 밝은 뉴스다. 독일 이렇게 같은 생각합니다. 독일 네. 정부가 참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오늘은 좀 가벼운 소식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뭔가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특히 젊은 그렇겠죠. 층들이 지금 네. 굉장히 힘든데 네. 이건 이제 네. 미국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전제를 분명히 제가 네. 하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전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 학술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미국 이해 연구라는 건데 이제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 팀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젊은 층들이 전보다 확실히 더 침울해지고 스트레스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코로나 그 시기를 나눠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초기, 코로나 말기를 해보니까 코로나 초기에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이게 자기에 대한 그 자책이 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좀 우울하고 불안해져도 이거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네. 했는데 말기로 가면서는 이건 이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훨씬 더 자책을 하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성이 나빠졌다는 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계속 가는 건지를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저는 뭐 광고하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하나만한 연구 같기도 하지만 일단 그 젊은 층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눠서 했다는 건 우리도 좀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근데 있을 사실 것 같습니다. 인성이 나빠졌다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봐지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고통이 크다는 힘들어지고 거죠. 그렇죠. 예. 조금 더 그 내향적이 되고 뭐 우울해지고 이런 게 더 많아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연구팀도 또 거기다가 이제 노년층을 비교를 해보니까 노년층은 그렇게 큰 심경의 변화를 안 일으키더라. 하긴 뭐 노년층은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저도 뭐 거기 속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젊은 층으로서는 진짜 정말 심각하지 더 않습니까? 힘들죠. 네, 근데 노인층도 힘들어졌어요. 힘들죠. 힘든데 이제 이런 결과인데 이 확실히 이제 만남이 줄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나쁜 쪽으로 가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고 해야죠. 네. 얘 좀 그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젊은 네. 분들께 그 더군다나 어려운 그 양극화 심정, 심각하고요. 예, 양극화 심정, 심각하고 하는데 그 그럼요. 심리적인 거 도와줘야 돼.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제 뉴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